자, 이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입니다. 자, 재료 설비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 보겠습니다. 구조, 재료, 설비. 자, 먼저 대표 유형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내진 설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국가는 아니니까 내진 설계 했습니다라고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할 때. 자,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층수가 몇 층? 엔드가 아니라 5합니다. 층수가 몇 층요? 2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는 연면적이 얼마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런데 목구조는 3층 500입니다. 3층 500. 또 건물 높이가 몇 미터? 13m 이상이거나 또는 처마 높이가 몇 미터요? 9m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1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주택은 무조건 구조 안전 확인 내진 설계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내진 설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대표 유형에 보니까요. 기준 맨 끝에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 낫죠. 기준을 물어봤어요. 이 기준 암기하십니다. 자, 1번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해야 됩니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한다. 그다음 2번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2죠.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다음에 2번이 틀렸죠. 높이가 몇 미터? 13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한다. 그리고 주택은 무조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만 더 보충. 자, 이렇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이제 이건 건축사가 이렇게 내진 설계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설계는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가 내진 설계할 때 이러이런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하라는 이야기예요. 구조기술사. 전문가가 더 건축사보다는 건축사는 설계하는 사람이고 전문가는 구조기술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내진 설계 이런 내진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축물은 어떤 겁니까? 기준이 더 강화되겠죠?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할 것은 층수가 몇 층요? 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 뭐가 특수구조 건축물이었어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예요? 20m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는 보나 차양이 몇 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건축물.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 안전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조 기술 협력.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물 배웠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도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물어보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대표 유형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 자, 우리 승강기는 층과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승강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어떤 건물은 설치해야 돼요? 6층 이상으로서 여기 조심할 것은 엔드라는 이야기예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 이거 나가 아니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하는데
승용 승강기가 이렇게 층과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다면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어요. 건물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 31m를 초과할 때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피난용 승강기예요. 피난용 승강기. 자, 우리 화재 발생하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승강기 타야 돼요. 계단 타야지 승강기 타고 내려오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피난용 승강기는 말 그대로 피난에 대비한 용도의 승강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건축물은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냐면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 설치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고층 건물이란 뭘 고층 건물이라고 했어요? 50층? 50층이 아니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 고층 건물이었죠. 이제 고층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물에서는 화재 발생하면 승강기 타도 됩니다. 고층 건물은 거기에서 고층인데 그 계단 타고 내려오면 너무 다리 아프잖아요. 안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피난에 대비한 용도의 승강기예요. 그래서 승강기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 건축법상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건축주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6층 이상으로서 그래서 엔드라는 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인 1번 틀렸고 비상용은 건물 높이에 따라 그죠? 높이가 몇 미터예요? 31m 초과할 때 여기를 예전에는 41m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 강화돼서 31m 초과할 때는 이렇게 비상용 승강기를 승용 승강기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층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용어 정리에서 배웠죠.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표면에서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말한다. 여기서 조심한 것은 층 높이 그래야지 반자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 방화지구. 자, 방화지구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구조는 무슨 구조로 되라고 그랬어요? 구조는 내화 구조가 있고 방화 구조가 있는데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은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요? 내화 구조예요? 방화 구조예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죠. 내화 구조가 좋아요? 방화 구조가 좋아요? 내화 구조가 좋다고 그랬죠. 내화 구조는 화재 견딜 수 있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내화 구조고 방화 구조는 외벽에다 방음 처리를 하는 게 방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화지구 안에서는 구조는 내화 구조. 재료는 무슨 재료? 불연 재료가 좋아요? 난연 재료가 좋아요?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구조는 내화 구조를 사용을 의무하고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을 의무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내화 구조, 불연 재료.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보니까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이 돼요. 공작물인데 공작물을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 구조물을 불연 재료를 한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내화 구조, 불연 재료 이런 단어만 나오면 됩니다. 내화 구조, 불연 재료. 그래서 좋은 거. 그다음에 자, 우리 이 5번은 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자, 우리 피난 안전구역 어떤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하고 무엇은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죠. 그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초고층 건축물이 뭐가 초고층이었어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그래서 제가 초고층 이야기할 때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짜리 이야기했잖아요. 123층 가면 거기 어디 가면 돈 안 내고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30개층.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라. 이건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초고층이라는 것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그래 초고층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라. 그러면 준초고층은요? 준초고층은
준초고층이 뭐예요?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게 준초고층이잖아요.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48층짜리다.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니니까 이때는 피난 안전구역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전체 층수의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48층이니까 2분의 1이면 24층이죠. 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에서 위, 상이든 하든 상하 몇 개? 5개 층 이내에서 5개 층 이내에서 이렇게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고 준초고층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상하 5개 층 이내에서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5개 층 이내에서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여기를 만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든다. 그래서 예, 초고층은 30개층 나오고 준초고층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5개 층 이내에서 이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럴 때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든다. 자, 5번 예, 거기에 대한 초고층 건물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2번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 피난시설. 피난시설. 자, 우리 난간 설치입니다. 난간은 옥상이라든지 2층 이상의 노대가 발코니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난간 높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1.2, 배꼽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난간 높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옥상 광장 설치 기준은 몇 층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 옥상 광장. 옥상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몇 층 이상? 5층 이상. 꼭 숫자만 기억하세요. 그 뒤에 있는 용도까지는 틀리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기준만 5층 이상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옥상 광장이 설치돼야 된다. 5층 이상입니다. 그 기준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헬리포터. 헬리포터는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헬리포터가 뭐예요? H잖아요. H. 영화 같은 데 보면 H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헬리포터.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H만 기억하고 있으면 헬리포터는 해결된다고 그랬죠. H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있잖아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는 헬리포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헬리포터 나오면 H만 가지고 다 해결됩니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는 헬리포터를 설치한다. 근데 헬리포터는 어떨 때 헬리포터가 설치돼요? 평지붕일 때. 그런데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건물인데 경사진 지붕이 돼. 그럴 때는 헬리콥터가 못 내리잖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그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대피 공간의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헬리포터 나오면 항상 H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겠죠. 자, 그렇게 기하시고. 3번은 그러면 틀렸네. 5천이 아니죠. H면 1이잖아요. 1이니까 1만이지. 1만. 그래서 그 부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또 4번 직통계단 설치. 직통계단 설치 기준도.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통하는. 자, 어디가 피난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난층. 밖으로 나가는 층이 피난층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밖으로 나가요? 1층에서 밖으로 나가지 막 3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4층에 뛰어내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피난층 1층이에요. 자, 그러면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물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돼야 돼요. 피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거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실이.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우리 거실이란 방을 이야기하죠. 거주, 직무, 자파 이런 거주나 직무나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는데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에서 이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가 걸어서 가는 거리예요. 보행거리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이 설치돼야 된다. 그래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 설치한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50m가 아니죠? 30m 이하가. 근데 이 건물이 화재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얼마? 그때는 화재 견딜 수 있는 구조니까 그때는 50m 이하지만 그런 내화 구조, 불연재료 이런 말은 없으면 그냥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 설치한다.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부분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 이건 난간하고 똑같아. 우리 난간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2 그러니까 1.2m 이하 부분 열고 닫을 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아니라 난간 설치 기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2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피난 시설에 대한 내용들 한번만 체크하시고요. 자, 오른쪽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한다 이 말 나오죠. 범죄 예방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범죄 예방 기준 맞게 설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한단 말은 CCTV 달아라 그죠? 범죄 뭐 CCTV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CCTV 달고 조명 밝게 하고 하는 게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요럴 때는 자 여기 제가 노란 글씨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예전에는 단독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라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공동주택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여러 집 살잖아요. 소유자는 주인집은 한 명이지만 여러분 우리 원룸 같은 200km, 300km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말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라. 이럴 때는 이런 부분하고 제외되는 규정들만 좀 조심하시고 문화 및 집회시설도 범죄 예방 기준, 애식장이나 이런 것들 다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합니다. 공연장이라든지. 근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무엇은 제한한다고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한한다. 그죠? 동물원, 식물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죠? 누가 사자 데려올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제한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연구시설도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하는데 교육연구시설 중에 무엇은 제한한다고?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미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출제한다면 요즘 시끌시끌한 게 층간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또 체크해 주시고 나는 유인물에 있잖아요.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우리 건축부에서는 소음 방지를 위한 이미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은 한번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출제될 성질은 아니고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될 대상 이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세요? 여기도 보니까 다가구 주택 나오네. 공동주택 나오네. 아까 범죄 예방처럼 자 다가구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이 설치돼야 됩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또 이게 다 우리 잠자는 곳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소음 방지랑 층간 이런 층간 소음이죠. 그래서 소음 방지랑 층간 바닥 설치. 그러니까 또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 했어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시원. 그러니까 다 잠자는 곳이구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이 설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두시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3번은 다중주택이 아니겠죠? 다중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난시설에 대한 기준들 좀 체크해 주시고. 자.